지금 레코드를 눌렀습니다. 될랑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모멘텀은 운동량이고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에 비례하고 그 운동량의 변화가 충격량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떤 물체가 있는데 가서 다른 물체에 딱 충돌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때 이 질량이 있겠죠. 질량이 있다가 벽을 맞고 튕겨 나오면 속도가 변하겠죠. 그렇죠? 그럼 뭐지? 질량은 같지만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MV2-MV1 하면 이 운동량 P량이 변해요. 그래서 이 운동량의 변화가 뭐야? 충격력이야. 그 변화만큼이 그 벽에 전달되는 겁니다. 전달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뭐 impulse 영어를 읽어보면 in mechanics something that changes the momentum of an object 어떤 물체의 모멘텀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가 impulse다 이 말이다. The integral of force with respect to time.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 뭐다? 어떤 힘을 갖다가 힘이 어떤 단시간에 힘의 변화를 갖다가 힘을 다 합친 거 갖다가 임펄스 하기도 한다 이거예요. 음, 나중에 이제 한번 그거 설명할 게 있을까? 우리가 이제 이거 F는 MA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뭐냐 그러면 F는 MA라기보다는 MA 어셀레이션보다는 F는 이제 MV를 그냥 갖다가 시간을 미분한 거, 운동량을 시간을 미분한 것이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MA입니다. 그러니까 P라는 것이 MV인데, 뭐 생각해봐요. 제 아저씨를 봐봐요. 이거 갖다 시간을 미분을 어쩔까? dp per dt가 되겠죠. 그러면은 오른쪽은 dt분의 dmv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m이 상수면 어쩔까? dt분 dv면 남죠. dt분 dv는 뭐야? 속도. v를 갖다가 시간을 미분하면 뭐가 남죠? 지금 a만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f는 ma라는 것은 나왔냐 그러면은 운동량을 시간을 미분한 거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임펄스라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 나중에 또 볼 테니까 뭐 그렇구나 정도만 생각하게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키네지 알러지라는 용어가 있어요. 키네지 알러지. 키네지 알러지를 이제 어 이제 주로 어디서 많이 쓰냐 그러면은 물리치료학과나 재활을 하는 그런 과에서 이제 많이 쓰는데 재활 뭐 의학과 그런 데 쓰는데 근데서 이제 사람을 이제 봤을 때 이제 처음에 아픈 사람이 어디가 몸이 안 좋다, 근육이 안 좋다, 뭐 그런 사람들은 움직임이 어떨까요? 사람 움직임이 건강할 때와 좀 다르게 보이겠죠. 그래서 그 움직임을 이제 분석하는 거야. 그래서 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움직임을 분석하는 어떤 표현 방법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키네매틱적인 운동 형태학적 변화고 나중에 운동 형태학에 기반해 추가적으로 그 운동을 일으킨 힘과의 관계를 또 표현하는 것이 방식이 운동 키네틱적인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 키네매틱이든 키네틱스든 간에 그 다루는 대상 자체가 인간일 때, 특정하게 인간일 때 그것을 키네지 알러지라고 합니다. 키네지 알러지, 인체 운동을.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이 아니고 뭐 개나 소나 뭐 이렇게 있죠. 뭐 낙타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공학과 학생들인데 뭐 실제로 있잖아요. 나 같은 이제 생체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저녁에 꼭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을 연구하는 것이 가장 부가가치가 높고 뭐 우리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제 생체과학이나 우리 같이 바이오메카닉스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뭐요? 동물도 한단 말이죠. 동물도 운동 분석도 하고 뭐 말 같은 거 그래서 상당히 뭐 경마 같은 데서는 말의 건강이라든가 운동 뭐 훈련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치료법 방법 어떤 치료 방법 이런 방법이 수의사가 한 방법 이런 방법 수의사가 있는데 그다음에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에 따라서 퍼포먼스 뭐 달라지겠죠. 뭐 그런 것도 측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인 키네틱스나 키네매틱스 하는 건데 인간을 다루지 않고 동물을 다룰 수 있겠잖아요. 예. 그런 분야 우리가 키네지 알러지라고 하지 않는다.
사람에 관련된 운동을, 모션을 분석하는 그 분야를 이제 키네지알러지라고 특정하게 얘기를 해요. 뭐 그러지 않고 또 좀 광범위하게 쓰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키네지알러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렇게 이 사람의 운동을 어떤 연구하는 분야를 키네지알러지라고 한다. 그래서 주로 임상적인 사람을 다루는 병원에 물리치료학에서 운동을 분석하는 분이나 재활학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논문을 보면 키네지알러지란 말을 쓰기도 많이 하고 또 키네매틱스란 말을 쓰기도 해요. 그 사람들은 뭐 이게 힘 같은 것을 분석을 안 하고 운동적인 그 위치나 속도, 가속도만 주로 다루고 복잡한 힘이나 모멘트 이런 것을 잘 일을 못하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키네지알러지는 운동을 어떤 사람에 확관돼서 모션을 이렇게 연구하는 분야를 키네지알러지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잠깐 언급했는데 트랜스레이션을 트랜스레이션은 직선 운동을 얘기해요. 회전이 없는 직선 운동을 트랜스레이션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회전을 로테이션이라고 하죠. 로테이션. 실제 우리 움직임은 트랜스레이션과 로테이션이 합해져서 이렇게 복합돼서 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오른쪽 같은 경우 어때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동할 뿐만 아니라 회전도 있죠. 그러니까 다이빙 선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트랜스레이션 직선 운동 그냥 평행 이동 부분과 회전이 합해진 경우가 있겠다.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자유도라 해 자유도. Degree of freedom. 자유도래 자유도. 자유도라고 하는 것은 degree of freedom이라고 해요. 우리가 봅시다. degree of freedom 자유도가 뭐냐? Degree of freedom 자유도라고 하는 것은 an expression that describes the ability of an object to move in space. 뭐냐고 하면 자유도라는 것은 the ability of an object 어떤 대상 객체의 어떤 대상의 능력이다. 무슨 능력이냐면 move in space 공간에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미닫이 그러니까 이렇게 사무실이나 강의실 보면 있죠. 어, 그러니까 8개 돼 있죠. 그러면 한 축에 대해서 회전만 가능하죠. 회전만. 이건 자유도가 1인 거예요. 뭐 움직일 수가 없어. 그치? 회전만 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자유도가 1이다. 근데 공간에 있는 이런 것들은 잠깐. 공간에 이런 물체들은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X와 Z축 움직일 수도 있고, X축에 대한 회전, Y축에 대한 회전, Z축에 대한 회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육자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있잖아. 어떤 운신의 폭이 높다. 그러면 자유도가 높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내가 선택이 거의 없어. 그럼 운신의 폭이 적다. 그럼 자유도가 적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육자유도는 XYZ의 직선 운동과 X축에 대한 회전, Y축에 대한 회전, Z축에 대한 회전 그 세 가지를 합해서 총 6가지의 자유도를 가지고 어떤 물체가 자유도가 1이냐 6이냐 이렇게 그 사이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육자유도는 그래서 총 육자유도가 되겠죠. 6 degree of freedoms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10장이 내용이 끝나고 11장부터 이제 키네매틱스, 운동 형태학,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하겠어요. 오늘은 그 보강 첫 시간으로 해가지고 휴려 그러니까 동력학 첫 보강은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혹시 늦게 지금 출석을 한 사람 있나? 교수님, 저 혹시 마이크가 안 어디 들리나요? 네. 교수님? 네. Pause, stop recording. Pause, stop recording.